이 표면도 튼튼하다. 그러고 이제 이쪽에 맹탕 비어 있는 것보다 이는 구조물이 있음으로해서 압력을 채울 때 공기가 그냥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 쳤을 때 뭐 타일 벽에 바람이 탁 부딪히면 그냥 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쑥 가갖고 또 그쪽 타일 벽이 있다. 그럼 또 쑥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수수수 흘러도 안 좋다. 어느 정도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약간 저항 디퓨저처럼 저항 받치는 수준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흡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속에 흡음재가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맑게 안 납니다. 맑게. 그래서 이제 이 현재로서는 이 박스 안에 흡음재는 안 넣을 겁니다. 흡음재를 안 넣고. 그래서 이제 이 자작 합판은 좀 맑은 소리를 내죠. 그래서 이 우프가 굉장히 고급 소리 내는 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영 이상한 건 아니고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맑으면서 괜찮은 우프 소리를 빼내겠다는 제 의도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흡음재를 안 넣고 하다 보니 이 중간에 벽에서 반사되는 흡수되는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넣고 여기서 나무가 모서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튜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소리가 튜닝 포인트에 음색과 음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흡음재, 쏨 종류가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포트 길이, 이러한 것들이 또 주파수 양,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우프 박스 튜닝한다. 우프 박스를 튜닝한다. 튜닝 포인트를 잡는다. 튜닝한다. 이런 거죠. 전체적인 사운드를 튜닝하는 것도 튜닝이지만 서브우프 박스를 짰을 때 안에 흡음재, 구조물, 그 우프와 앰퍼의 어떤 그 매칭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우프 박스 튜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북을 만들었다. 북을 만드는 장인이 빵 때렸는데 아니야. 그러면 북을 좀 더 가죽을 땡기든, 더 이제 기타 줄 땡기듯이 땡기든, 또 북 가죽을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든, 말리는 방법을 다르게 하든, 그러고 북의 그 원통 나무에 어떤 약을 바르든, 뭐 어떤 수분을 좀 넣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을 만드는 장인의 북을 만드는 그 북 소리 튜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서브우프 박스도 서브우프 박스 단품에 튜닝이 필요한 거죠. 그 튜닝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이고, 쏨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 포타의 크기와 길이일 수도 있고, 우프 스피커의 위치일 수도 있고, 박스 모양은 여기서 어떻게 변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스페어 타이어 통 안에, 시트 그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넓을 수도 없고, 더 나가면은 파워앰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이즈로 또 한 상태에서 여기 정해진 박스 사이즈에서 스피커 위치라든가 또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좋은 소리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래야 압이 골고루 차는 거죠. 골고루 압이, 이 박스 속에 압이, 압력이 근데 포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이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유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소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질이 좋은 소리가 빠져나온다. 뭐 압력이 없는 퍽퍽 이리 될 수도 있고, 볼륨 올렸을 때. 그래서 너무 또 가쪽으로 이리 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쪽에 압력을 넣고 여기만 생기면서 압력 생기기 전에 요 반사음이 이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안에 압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포타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베이스, 튜닝 포인트가 40에서 45Hz라 했죠, 통상.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베이스의 음색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려니까 압력을 잘 채우고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포타의 길이도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니까 정센터다.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잡는 위치도 이 100V짜리
이렇게 쪼으면 이게 현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피커가 바로 붙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본드가 빡빡 삐지 놓아줘. 많이 안 발라도 삐지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쫙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드가 막 삐지 노는 게 나무가 쭉쭉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스피커를 이제 장착할 이제 홀을 타공해야 되겠죠. 이 8인치 이 스피커입니다. 에미오 스피커고 요 스피커가 그 전에 설명했죠. 8인치인데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고 로 베이스가 부드럽게 잘 나온다. 완전 고급진 소리는 아니지만은 뭐 이 스피커 베이스 8인치가 뭔 소리 내겠노, 뭐 8인치 나는 소리가 뭐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소리 잘 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받고 요 포타를 하나를 낼 겁니다. 3인치입니다. 그럼 요 타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요 이제 센터를 이제 잡고 요 가운데 센터를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요리 표시를 하고 이런 자 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놓여지죠. 요 센터 이렇게 박히게 되고 이렇게 박히게 되고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이게 이제 박스에 사용된 나무의 두께는 18T입니다. 18T. 안에 내부 구조는 이제 튼튼하게 했죠. 모서리 부분에는 본드도 넉넉하게 발랐고. 그러면 이게 포트가 안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정센터에서 요 나무 두께 빼고, 그래야 압이 골고루 차는 거죠. 골고루 압이, 이 박스 속에 압이, 압력이 이제 포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이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유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소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질이 좋은 소리가 빠져나온다. 뭐 압력이 없는 퍽퍽 이리 될 수도 있고, 볼륨 올렸을 때. 그래서 너무 또 가쪽으로 이리 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쪽에 압력을 넣고 여기만 생기면서 압력 생기기 전에 요 반사음이 이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안에 압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포타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베이스, 튜닝 포인트가 40에서 45Hz라 했죠, 통상.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베이스의 음색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려니까 압력을 잘 채우고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포타의 길이도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니까 정센터다.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잡는 위치도 보면 대충 폰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느낌. 뭐 정확한 거는 없겠지만 공식 같은 거는.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이제 스피커에 이게 요거 이제 폭만큼 또 컴파스로 그려 가지고 그려서 해야 되겠죠. 이게 요 정도. (180) 180을 하면 될란가 한번 볼까요? 180인데 요 폭이 정확하게 14에 양쪽 다 뭐 28이지 않습니까? 전체 길이에서 28을 빼면 되겠죠. 210인데 28을 빼면 182, 210, 210인데 28을 빼면 182, 180 하면 됩니다. 180 하면 왜 되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살짝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을 떨어서 딱 안 들어가면 조금 빼빠른 뭉 떼면 요 각도만큼 싹 뭉 떼면 딱 지자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180으로 이제 타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그랗게 좁지 않습니까? 그냥 이 홀스로 요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PVC 파이프고 타공은 홀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얇은 쇠 또는 이제 나무. 그러면 이제 요 PVC를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홀스가 딱 시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타공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을 이제 8인치를 타공해야 되니까
콤파스에다가 콤파스에서 90을 하면 되겠죠. 90을 하면 180이 되지 않습니까? 돌려놓고 요리하고, 그러면 이거는 요 센터에 이래서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작가판은 강도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릴 때는 톱날의 이 앞뒤 폭이 큰 거는 원이 잘 안 그려집니다. 딱 해가지고. 그래서 톱날의 폭이 앞이 좁은 실톱날 같은 걸 꽂으면 원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그대로 수직으로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톱날 두께 수준에 이제 톱날이 들어가야 뚫으니까. 이거를 트리머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트리머로 하면 또 트리머 설치하고 뭐 이래 하면서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잘랐으니까 한번 넣어보고. 거의 딱 맞습니다. 딱 맞고. 그러면 이것을 트렁크 바닥에 민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짐을 싣고 할 때 이 우프가 돌출되어 있으면 짐 실을 때 걸리니까, 지금 이 나무 높이가 바닥하고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딱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우프 요 턱만큼 깎을 겁니다. 18T니까 우프 망 높이도 있으니까 한 8T 정도 이렇게 따낼 겁니다. 8T 정도를. 8T를 따내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라우트 날을 그어야 되겠죠. 날을 15mm 짜리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나무 홈을 팔 수 있는 계단 홈이죠. 팔 수 있는 게 이제 15mm니까 여기 이제 15mm, 16mm입니다. 요 날을 이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10mm 짜리니까 이걸 이제 풀어내고, 요 날이 크게 다르죠. 그럼 이걸 15mm로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푸시핸드 있으니까. 내려가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이 로라 타고 그대로 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고정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날은 크고 나무는 야무고 MDF 같으면 부드럽게 가는데 이 회전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회전력이 세면 그대로 가는데 회전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털털털 튀거든요. 조금씩 파내면 상관없는데 날의 폭이 15mm고 깊이가 지금 8mm를 하지 않습니까? 깊이가 5mm면 괜찮을 건데, 그래서 날이 회전 속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 회전 속도를 좀 높여서 제일 낮게 1을 했는데 2를 해보겠습니다. 이도 약간 약하죠. 3.
전기가 좀, 이 100V짜리인데 도란스 전기가 조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3단 정도 해서 또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또 위험하니까. 이 100V짜리 도란스가 전에 큰 게 있었는데 작았으니까 이게 마력이 2마력짜리인데 이 도란스가 100V를 제대로 못 내주니까 요거는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설을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청소를 한번 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 홀은 다 타공했고 포터 홀을 타공. 요거는 이제 포시핸드에서 정중앙에 해서 이런 건 좀 천천히 하면 됩니다. 빨리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빨이 안 깨끗해 가지고 빨리빨리 안 나가네요. 이쪽에 한번 틀어내면서 해야. 반대편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타공 안 됩니다.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정도 하면 이리 하면 이제 이거 넣어보면 이것을 좀 높여서 이것이 들어가고 이 포터가 이거 테이프 치서 딱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러고 이제 뺐다 꼈다 다른 것도 꼽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테이핑 몇 번 하면 깍 끊깁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하고 그냥 이 망을 씌우겠죠. 망도 씌우고 그럼 망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트렁크 바닥이니까 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mm를 판 게 이제 이 스피커 두께하고 요 망 두께 요만큼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고 이 망 높이에 맞추면 박스가 이제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 높이가 낮아지면 이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 뒷좌석에서 앵클로저 뒷 후면 벽이 조금 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높이 말씀드리고 자꾸 내려가면 이 박스가 나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짐 실을 때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 이거 자체를 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상판을 지금은 조립 안 하고 고정하고 나서 조립할 건데 그러면 피스를 줘올 거니까 그 전에 밑에 타공을 미리 해야 되겠죠. 타공을 하는데 요게 이제 18mm 나무 두께지 않습니까? 18mm에다가 또 다시 18mm를 한 개 더 대신 36mm죠. 18mm에 좋을 수 있는 피스와 18mm 이후에 좋을 수 있는 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때문에 요 두께가 두 겹이지 않습니까? 사라 길이로 미리 타공을 해서 구멍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는 한번 돼 봤으니까 드러내고 그러면 피스를 이제 줘야 되니까 이제 요 나무는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구멍 내면 되고 이 나무를 대가 피스를 줘올 수 있는 걸 그냥 예쁘게 색깔을 생각보다 이제 노출되니까 너무 이제 피스가 좋아지는 어떤 위치가 너무 난무하게 막 줄수 없을 때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5cm 간격으로 5cm 간격으로 하고 5cm 간격으로 하고 여기서도 5cm 간격으로
5cm. 여기다 이제 사라 길이를 가지고 체크한 부분에 미리 구멍을 낼 겁니다. 얘는 이제 엄청 많이 좋으니까 긴 피스를 굳이 안 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요 안쪽은 그렇게 많이 안 좋을 거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사라 길이로 구멍을 안쪽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피스가 바뀔 겁니다. 하고 두 개에서 하나니까
피스를 많이 박죠. 손해볼 거 없습니다. 무게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피스를 아무리 많이 박아도 이 하판이 갈라질 일은 없겠죠. 왜? 이 엄청 쳤으니까. 엄청. 그리고 MDF하고 달라가지고 저작 하판은 앙금이 좋다 그랬죠. 타카핀이 들어가 있으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박아도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이 진짜 맴매하다고 선반에 가공한 것처럼 전체가 똑같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스펀지 테이프 괜찮은 거 바르고 이 피스를 꽉 박으면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 하고 지금 요 부분이 요것을 하나 대야 될 것입니다. 사이즈를 요 두 개를 이쪽에 이쪽 부분하고 총 4개를 안쪽 편에 댈 겁니다. 요 남은 거 가지고. 그럼 이 4개를 대려면 요 길이보다는 좀 작게 해야 되겠죠. 310을 하면 4개를 하면 되겠죠. 310. 314개. 왜냐면 이게 이제 볼트로 조우는 게 아니라서 볼트로 컨셉빛과는 볼트로 꽉 조어버리면 이 프레임이 이 볼트랑 그 나무랑 딱 조이면은 이게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스로 조을 겁니다. 그렇게 세게 못 조으니까. 그럼 이 나무, 이게 베풀, 이 판넬, 이 베풀 자체가 튼튼해야 이 자체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대는 겁니다. 310을
그럼 뭐 이거 그러면 이 뒤편에 되기 위해서 요 이제 정센터에 돼야 되겠죠. 정센터에. 그러면 이제 스피커 부분 쪽에 30mm 빼고 30mm 빼고 이쪽 30mm 빼고 이쪽 30mm 빼고 30mm를 벗어난 자리에 그러면 이 길이가 310을 잘랐으니까 정센터에 192가 센터네. 192 센터하고 요것도 센터를 310이니까 155 맞죠? 그러면 이제 됐고 요것도 이제 탁가를 치고 나서 이제 피스를 박아야 야무겠죠. 피스를 박아야 야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스를 박기 위해서는 또 구멍 내야 되겠죠. 가쪽에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또 센터 표시했으니까 센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본드를 피스를 박으니까 본드가 뭐 엄청 안 박아도 어느 정도만 해도 피스를 눌려주면 되기 때문에
피스를 받기 전에 탁과로 일단 임시 고정을 해야 되겠죠. 탁과로 임시 고정을 하고 꽉꽉 눌리. 왜 꽉 눌리느냐, 이 본드가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이 본드 때문에 그냥 박아버리면 약간 떠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본드가 쫙 안 펴졌기 때문에. 그럼 피스를 박아도 탁과를 박았기 때문에 꾹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놨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확인 사살 해야 되겠죠. 확인 사살도 해야 되고 확인 사살도 할 겸 이렇게 쪼으면 이게 현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피커가 바로 붙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본드가 빡빡 삐져 놓죠. 많이 안 발라도 삐져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쫙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드가 막 삐져 놓는 게 막 나무가 쭉쭉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되겠죠. 이게 스피커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실내 내부에서 보면. 그러면 이 자체가 딱 잡아주니까 요 뺑 눌러 피스 조이지 않습니까? 이 표면도 튼튼하다. 그러고 이제 이쪽에 맹탕 비어 있는 것보다 이는 구조물이 있음으로해서 압력을 채울 때 공기가 그냥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 쳤을 때 뭐 타일 벽에 바람이 탁 부딪히면 그냥 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쑥 가갖고 또 그쪽 타일 벽이 있다. 그럼 또 쑥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쑥쑥쑥 흘러도 안 좋다. 어느 정도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약간 저항, 디퓨저처럼 저항 받치는 수준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범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속에 허범제가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맑게 안 납니다. 맑게. 그래서 이제 이 현재로서는 이 박스 안에 허범제는 안 넣을 겁니다. 허범제를 안 넣고. 그래서 이제 이 자작 합판은 좀 맑은 소리를 내죠. 그래서 이 우프가 굉장히 고급 소리 내는 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걸타코에서 영 이상한 건 아니고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맑으면서 괜찮은 우프 소리를 빼내겠다는 제 의도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허범지를 안 넣고 하다 보니 이 중간에 벽에서 반사되는 흡수되는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넣고 여기서 나무가 모서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소리가 투닝 포인트에 음색과 음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범제, 쏨 종류가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포트 길이, 이러한 것들이 또 주파수 양,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우프박스 투닝한다, 우프박스를 투닝한다, 투닝 포인트를 잡는다, 투닝한다, 이런 거죠. 전체적인 사운드를 투닝하는 것도 투닝이지만 서브우프박스를 짰을 때 안에 허범제, 구조물, 그 우퍼와 앰퍼의 어떤 그 매칭,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우프박스 투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북을 만들었다. 북을 만드는 장인이 빵 때렸는데 아니야. 그러면 북을 좀 더 가죽을 땡기든, 더 이제 기타 줄 땡기듯이 땡기든, 또 북 가죽을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든, 말리는 방법을 다르게 하든, 그러고 북의 그 원통 나무에 어떤 약을 바르든, 뭐 어떤 수분을 좀 넣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을 만드는 장인의 북을 만드는 그 북 소리 투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서브우프박스도 서브우프박스 단품에 투닝이 필요한 거죠. 그 투닝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이고, 쏨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 포타의 크기와 길이일 수도 있고, 우프 스피커의 위치일 수도 있고, 박스 모양은 여기서 어떻게 변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스페어 타이어 통 안에, 시트 그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넓을 수도 없고, 더 나가면은 파워앰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이즈로 또 한 상태에서 여기 정해진 박스 사이즈에서 스피커 위치라든가 또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좋은 소리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조금 나무가 커서 안 맞는 거는 조금 잘라서 이제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자, 이렇게 이제 넣으면 오버박스가 완성되겠죠. 이것은 이제 조으면 되니까 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피스 쫙 박으면 탄탄한 우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 시트를 들어낸 그 공간에 이제 딱 탄탄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고정하면 요 높이하고 차 바닥 표면하고 이제 같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또 다른 거로 또 막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프박스 제작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